자, 함열 표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하고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이제 획득을 했어요. 자, 일단은 재민이 답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멜 표류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흔히 하멜이 미지의 나라에 표류하여 고생 끝에 탈출한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하멜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보상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탈출기였습니다. 하멜의 실제 표류지 한반도가 아닌 난징. 하멜 일행이 처음 표류한 곳은 한반도의 제주도가 아니라 중국 난징, 랭퀸 일대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무역 거점, 하멜이 표류한 시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난징 일대에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멜 일행은 이 무역 거점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하멜이 기록을 조작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고려의 섬들과 저우산, 포르투갈 항해사들은 난징만 인근의 섬들을 아스이라스드 코어, 고려의 섬들이라 불렀습니다. 이 섬들 중 가장 큰 섬은 슈지엔, 저우산으로 이곳에 제주 목사가 거주했습니다. 하멜은 이곳에서 효종 임금에게 압송되어 임금의 배려로 14년간 호화로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파와 지명, 하멜 표류기에 등장하는 악어, 코끼리, 난징 궁궐과 유사한 그림들은 하멜이 난징 일대에서 생활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펑그마는 지명이 아닌 타는 말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난징의 말 관련 무역 활동을 암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멜의 탈출 경로와 기록 조작. 하멜은 조선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탈출을 감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한반도 제주도 경유, 난징에서 탈출한 하멜은 배를 타고 실제 한반도의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기록된 위도 33도 22는 한반도 제주도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 경유 및 체류, 하멜은 한반도 제주도를 거쳐 규슈, 대마도를 경유한 뒤 일본 수도 내의 네덜란드 무역 거점인 데지마에 1년간 머물렀습니다. 하멜 표류기의 탄생. 하멜은 이 1년 동안 동인도회사의 문책을 피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난징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숨기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난징에서의 실제 경험을 일본에서 얻은 한반도 정보를 섞어 미지의 나라에 표류하여 고생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 하멜 표류기는 조작된 탈출기. 결론적으로 하멜 표류기는 하멜의 실제 행적을 담은 기록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과 개인적 보상을 위해 조작된 탈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멜의 이야기와 기존 역사 기록의 모순들은 이러한 조작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새로운 해석이 여러분의 역사적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민의 이제 답변을 봤는데 여기에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뭐 고려의 섬들과 저우산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주 목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중국 난징 일대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주 목사 그러면 이 제주도 설명을 하죠.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입니다. 제주 목사. 자, 여러분 이 사이트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제가 하멜 표기 논문이라고 다운로드 받아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네덜란드 언어로 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AI가 발달해 가지고 AI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번역 과정을 확인시켜 주니까 상당히 연구하는데 수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기에 이쪽에 PDF 있잖아요. 여러가지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PDF 받아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제 41페이지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앞전에 재민이가 말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와 있는데, 제 효정실록 16원 효정 4년 8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1653년 청순치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제주 목사라는 이게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인원이 나오죠. 이 38명이라고 하니까, 자, 현재 보시는 이 기록이 하멜 표기의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멜이 뭐 우리는 보통 뭐 제주도에 왔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실제 제주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오질도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하멜이. 제주가 아니고. 여기 이제 담당자가 이제 제주 목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담당자가 제주 목사니까 뭐 이 근방에 뭐 제주가 있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게 하멜 표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멜은 서양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네덜란드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where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찬이냐? 자, 이래 물으니까 다들 야야 그랬다. 네네 그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외인이 바로 서양인들을 의미하고 있죠. 조선 내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외부인들을 다 외인이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 동양 외인도 있고 서양 외인도 있고, 특히 그 해적지라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외인이라 이제 많이 불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오질도라고 되어 있어요. 오질도가 본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방위를 이제 묻는 내용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가리켜 부르니 이제 고려를 한다. 이거는 뭐 한반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원을 이제 가리켜 대명이라 한다. 대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현재 기록은 이게 1653년 기록이니까 이때는 명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하멜 일행이 이제 명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명나라 시대 그때 이제 정보를 하멜이 가지고 있다, 그런 설명이죠. 이때는 명나라가 아니고 청나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청나라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부로 가면은 그 달달이 나오고, 그 정동으로 가면은 일본이 나온다. 그리고 나가사키, 이게 나가사키가 되는 거예요. 자, 하멜 일행이 그 대만이 이제 포모사 아닙니까? 포모사에서 이제 일본으로 동의도해서 이제 지시를 받고 이제 무역을 따르는 내용 중에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자토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주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재민이가 해석한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오죠. 이 제주 목사.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조산이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난징에 있는 이제 조산 일대인데, 거기에 보면 아서 이라스드 코 고려의 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조산 주변에 가면은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려의 섬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고려의 섬이라고 하는데 이 코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고려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고려의 섬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코 그러면 뭐 핵심, 뭐 중심, 그리고 무역 같은 거 하면은 뭐 중요 지점,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난징 일대에 그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고려 섬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 그 조산이라는 또 커다란 높은 섬이 있대요. 여기 보면 가장 큰 섬이 하나 있다. 그것에 제주 목사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주 목사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원문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도대체 뭔가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죠.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자,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에서 한 발음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이 논문은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어로 들어야 됩니다.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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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자, 목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목소. 자, 조선왕조실록에 다시 들어와 보면, 자, 목소, 목소. 자, 음차되는 내용이죠. 자, 외국 사람이 이 목사라는 말을 잘 못하니까, 목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목사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목사라고 검색을 하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방의 고을에 설치한 목을 관리하던 정삼품의 지방장관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조선시대에 사용했잖아요. 이 목사가, 그 제주 목사 할 때 보면 목사 그 단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목사 직책이 되는 거예요. 자, 네다란 논문에, 그럼 그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자, 여기 나오지요. 자,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미지 같은 거 하나 있네요. 아, 여기 이제 하멜표기 이제 이미지 나오죠. 제가 이 하멜표기 다운로드 받아서 연구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 말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 하나씩 건집니다. 건지면은 그것을 자신이 출판이나 앞으로 서적이나 모든 자료를 꾸밀 때 그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 코파일럿한테 이렇게 원문을 정의를 좀 해달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두더라고요. 코파일럿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차트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이쁘게 잘 꾸미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원문이 나오는데 여기 뭐 재팬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앞전에 그 재민이 번역 내용에 여러분들 확인하셨지만 뭐 난징이라 그렇게 설명하죠. 자, 재민이 내용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중국 난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난징이 맞는가? 그리고 논문에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검색 기능으로 한번 봅시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나오죠. 자, 바로 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파일럿한테 물어봤어요. 자, 현재 버전에 이게 난징이 이 뜻이 맞는가? 이게 뭔 뜻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줬더라고요. 자, 현재 이 단어는 역사적 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으로 오늘날의 중국 난징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a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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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땡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남진인데 남경인데 뭐 남켄 뭐 남갱 뭐 이상하게 또 발음해요. Na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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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좀 발음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번역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저우산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복사를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저우산이라고 제가 검색을 하니까 여기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재민이가 해석한 내용이 여기 원문에 다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되죠. 그리고 요거 숫자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 그럼 구글 번역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무역은 100년 넘게 일본을 드나들었던 포르투갈인들과 아직 상대적으로 무관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인들이 먼저 중국 난징에서 무역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 동이도 네덜란드는 좀 늦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날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644년 8월 31일 기록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 여기 쿠레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고려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 음차가 되겠죠. 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쿠레이, 고려라고 부르는 이 지역의 주민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일본만의 이 모퉁이의 남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는 여러 섬이 있다. 자, 여러 섬이 있죠. 자, 그 동쪽에는 매우 크고 높은 섬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타고 거주하고 오간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주도 들어보셨죠? 하늘 표류기가 제주도 왔다 하잖아요. 자, 그 제주도에 여러분 말이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말 설명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걸어서 말을 타고 오가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쪽에는 매우 큰 높은 섬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반짝거라죠. 그 제주도도 보면은 엄청나게 가운데에 그 화성구가 높은 산이 있잖아요. 자, 여기 큰 높은 산, 섬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섬들은 포르투갈어로 아서 이라스드 코 또는 코 섬이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코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코어는 뭐 핵심, 뭐 중심, 아니면 뭐 중요 부분,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코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코리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고려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고려에 섬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앞전에 제주 목사라는 여러분 단어를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언급한 큰 섬은 소시엔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시엔, 자, 이거 여러분 앞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인가요? 자, 현재 이제 구글 어스로 이렇게 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항저우 난쟁 일대가 되는데 요거 확대해 볼게요. 자, 바로 이 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저우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우산 섬. 자, 소시엔이 바로 저우산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앞서 언급한 큰 섬은 소시엔이라고 불린다. 자, 저우산 섬이다. 자, 부속 쪽에는 작은 만과 그 어귀에 작은 섬이 있는데 바로 항구이다. 하지만 깊이가 얕습니다. 자, 이곳에 이 땅의 영주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영주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제주 목사가 됩니다. 작은 섬의 그 서북 쪽에 가면은 뭐 항구가 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쪽 내용을 보면은 이 아일란드에는 남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는 일본 제도 중에 하나인 고토 아일랜드가 있다. 이 섬은 난킨만 모퉁이에서 동북쪽으로 60마일 이상 떨어지는데 제어르트 아엔까지 뻗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소시엔이라는 요 섬이 있잖아요. 자, 앞전에 설명한 이 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 다양한 출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존 사리트 선장의 일본 항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네덜란드 원익 구상 이런 책이 다 있대요. 아마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한번 다른 책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용을 적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번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43년 8월 31일 우리의 무역은 포르투갈인에 비해 아주 미숙하다. 포르투갈은 100년 이상 일본과 교역해 왔기 때문이다. 야한 하위현 판 린스호턴 향해 기록 1595년 70페이지. 이곳의 곳에서는 해안선은 다시 북쪽으로 뻗어나가며 이후에는 북서쪽 내륙으로 들어간다. 이 해안으로 일본인들이 와서 코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교역한다. 그곳에는 항구와 피난처가 있으며 그들은 촘촘하지 않고 얇게 짠 직물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교환한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나라로 가는 항해에 관하여 그곳을 탐사하고 항해했던 선장들에게 얻은 정확하고 광범위하며 진실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난징만의 곳곳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는 여러 섬들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섬은 동쪽에 위치하여 매우 크고 높은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말을 타는 사람들도 있다. 이 섬들은 포르투갈인들은 아스 이라스 드 코, 즉 고래의 섬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큰 섬을 치우시안이라고 부른다. 이 섬의 북쪽에는 작은 말이 있는데 그 입구에 작은 섬이 놓여 있다. 이곳이 바로 항구이다. 수심이 깊지 않다. 이 섬에 이 땅에 영주가 거주하고 있다. 이 섬에는 남쪽으로는 25마일 떨어진 곳에는 일본의 섬 중 하나인 고토 섬이 있다. 이 섬은 난징만의 곳에서부터 동북쪽 바다로 60마일 또는 그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즉 사라스 선장의 일본 항해기 1900년도 78페이지 주석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 보면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다 참고해가지고 논문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보이는데, 이 고토라는 그 섬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고토 섬을 이거 확인해 보면, 현재 열도 일본에 고토 섬이 있어요. 고토 열도라고 보이죠? 고토 열도는 나가사키현 서쪽에 동해안 동중국해 경계에 있는 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해 보면 이게 고토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분명히 난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일본 땅에 옆에 있는 이것도 고토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토 섬이 두 개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난징만이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고토 섬이 일본 열도의 그 고토 섬이 아닌지 여기 위쪽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섬에서 남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 일본의 섬 중 하나인 고토 섬이 있다. 여기에 25마일이라고 하잖아요. 25마일 이걸 검색을 해보면 한 40km 정도 돼요. 25마일 검색하면 40km 정도 나오죠. 그리고 차오시엔이 이게 저우산이 됩니다. 이 섬의 북서쪽에 작은 만이 있는데 그 입구에 작은 섬이 놓여 있다. 북서쪽에 작은 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북서쪽으로 가면 요 근방에 어디에 만이 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저우산이라 이제 불리는 섬에 북서쪽에 작은 만이 있는데 그 입구에 작은 섬이 놓여 있다. 여기 작은 섬이 놓여 있다 하죠. 그러면 그 입구에 작은 섬이 있으니까 요것을 말할 수도 있고 요것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요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입구에 작은 섬이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항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심이 깊지 않다. 이 섬에 이 땅의 영주가 거주한다. 여기 영주가 이제 거주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도를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 앞에 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항구와 만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어딘가에 영주가 거주하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섬에서 남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은 일본의 섬 중 하나인 고토 섬이 있다. 25마일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거리 확인해 봐야 되죠. 25마일은 40km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남동쪽으로 가면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꺼보면 되죠. 남동쪽으로 25마일이니까 지도를 좀 옮겨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남동쪽으로 이렇게 꺼보면은 한 40km 이 정도 떨어지죠. 그럼 한 요 섬이 되겠네. 이 섬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일본의 섬 중 하나인 고토 섬이 있다. 그리고 이 섬은 난징만의 곳에서부터 동북쪽의 바다로 60마일 또는 그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여기는 뭐 일본의 이제 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 다스리는 분은 여기 영주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로 말하면은 그 외부인 그 사절단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토 섬이 일본에서 이제 임시로 이제 사용한 이제 거처가 정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네덜란드가 일본하고 이제 무역할 때 그 데지마라는 지역을 임시로 이제 빌려가지고 사용했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일본에 뭐 섬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일본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미국이나 뭐 영국 아니면은 다른 나라 외교사절단이 머무는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한번 봅시다. 자, 일회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징만의 곳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여러 섬들이 있다. 자, 이것도 20마일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20마일 거리를 확인해 보면 32km 정도가 나와요. 난징만의 곳에서 남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여러 섬들이 있다. 그 가장 섬이 동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매우 크고 높은 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난징만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남동쪽으로 한 32km 정도 꺼보면 돼요. 32km 정도 되니까 한 이쯤 되네요. 그러면 난징만이 한 이 정도 여기에 이제 위치하는 것으로 나와요. 난징만에서 32km 정도 이렇게 남동쪽으로 가면은 섬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섬 중에 가장 제일 높은 산이 그 동쪽 방향에 있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저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다시 이렇게 꺼보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 저우산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주도가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자료 생각나시나요? 예전에 제가 또 하멜 표류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쓰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런던 1848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서퍼가 있는데, 이 서퍼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면은 야자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더 크게 정밀하게 또 그려져 있죠. 자, 열매도 그려져 있네요. 자, 야자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 뒤쪽에도 몇 개가 더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섬은 야자수가 많이 자라는 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멜이 제주도에 왔다는데 제주도는 이 야자수가 없는데,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 모양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 이게 저우산 섬이 되겠습니다. 그 난징 일대에 있는 바로 아주 높은 산, 저우산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한민국 제주도의 야자수가 심겨진 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그 제주일보 기사가 나오는데요. 제주 야자수가 사라진다. 자, 워싱턴 야자수는 1982년 제주수 연동 3무로를 시작으로 20개의 구간에 총 1325그루가 식재됐다. 심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사 내용이 여기 보이네요. 제주시에 따르면 향토 수종이 아니지만 휴양지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해 1982년부터 가로수를 워싱턴 야자수로 식재했다. 여기 보면 향토 수종이 아니래요. 제주도는 원래부터 야자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그 이미지를 보면은 제주도에 야자수가 심겨져 있다면 여기 한반도 제주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도심 내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49그루의 이식을 완료했다. 이어 내년에도 탑동 제주항 일대에 100여 개 그루를 옮겨 심는다. 그리고 워싱턴 야자수는 1982년 제주시 연동 3무로를 시작으로 20개 구간에 총 1325그루가 식재됐다.
자, 이 가운데 549그루 41%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팝나무와 수국, 먼나무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야자수는 해병 구여단 등 군부대와 공공기관에 기증하거나 해수욕장에 있는 해변으로 옮겨 심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제주도는 이 야자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야자수도 그림에 나오는 것하고 모양이 달라요. 현재 보시면 야자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잎이 쪽 뻗었잖아요. 이 길게. 그런데 이 제주도 거 보면은 잎이 짧아요. 미국의 서지간에 워싱턴 야자수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게 좀 굵직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좋겠습니다. 이 뿌리가 한 이 정도로 보이는데, 자, 여기 그림하고 이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자수가 모양이 달라요. 이 뿌리가 여기는 약간 좀 적은 편이고 상당히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자도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야자수 품종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저우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우산섬에는 야자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우산섬의 기후 조건 때문에 야자수가 자라기에 적합하며 특히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따뜻한 편이다. 저우산섬은 중국 본토와 가까운 해상에 위치하여 겨울에는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저우산섬에서 자라는 야자수는 주로 트라키카, 르푸스, 후르투나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그 종을 찾아놨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미지 보면은 이렇게 나오시죠. 자, 여기 요거 이제 적당하겠네요. 아, 여기 있네요. 요것도 보면 좀 이렇게 길게 이제 자랐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서식한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보면은 잎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림하고는 조금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잎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종이 좀 달라요. 아마 이게 토속종이 아니고 이게 외래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살던 이 야자수는 다 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른 종이 이제 이것도 수입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달라, 그림하고. 보통 그 열대 그 야자수 있잖아요. 그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림은. 열대 야자수. 보통 인터넷에 검색하면 야자수 있잖아요. 요런 야자수.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그림 다시 보면은,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자수하고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그 조산에 있는 그 야자수도 약간 모양이 달라요. 바로 요거죠. 요렇게 생겼죠.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의 야자수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 모종이 원래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토종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똑같이 생겼다고요. 이 저우산의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게 야자수 나무가 있대요. 이제 야자수하고 그 야자수를 가공을 해가지고 또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섬에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가면 또 말도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 야자수가 왜 제주도에 그려져 있냐? 항상 그런 의문을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자, 이제 밝혀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도 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1600년도 이후에 이제 그려진 마르티니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륙하고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다 그려져 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 한반도 제주도 보면은 여기에 지명이 써져 있어요. 푸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구마. 이 푸구마가 이게 뭔 말이냐면 풍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이름이 아니고
말이 많은 지역이다. 말이 사는 서식지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푸구마가 이 중국식 발음으로는 풍마로 부른대요. 근데 제주도가 이게 지명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 풍마라는 이 표기가 이제 지명으로 바뀐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지명이 있네요. 제가 이게 이제 제주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도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양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가 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자강인데 그러면 난징 일대가 한 이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저우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풍마는 그 말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주가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 더는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죠. 푸구마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푸구마는 말의 뜻입니다. 한자 표기. 풍마라는 발음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이제 풍마다 바람의 말이라는 뜻으로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뜻을 반영한 지명일 수 있다. 또한 중국식 발음으로 펑마라고 이제 읽을 수도 있는데, 푸구마가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제주도를 바라보던 특성상 시각이나 인식, 말의 주요 산지, 바람이 많은 곳 등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자, 네덜란드 논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풍마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몇 개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푸구마로 읽으면 되는데, 뭐 중국에서 이제 표기했는 발음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다면은 이게 이제 풍마가 된다. 다른 말로는 말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난징만의 곳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여러 섬들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섬은 동쪽에 이제 위치하는데 매우 크고 높은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말을 타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말을 타는 사람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 푸구마가 풍마다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고지도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푸구마는 이렇게 됐으면 이게 제주도 이름이 아니고 말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상에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제주도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구만하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후대 사람들이 이게 그냥 지명을 적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실제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이 이 푸구만하고 이렇게 적혀 놓으면 이게 지명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의 풍물, 말이 많이 이제 서식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적어 놓은 것 같아요. 후대 해석을 다 잘못해가지고 이게 제주도 이름으로 다 해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 제주도는 여기 있는 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몽경당에서 제4편 자금세술 을면연 1855년 철종년 12월 22일, 14일, 22일 기록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나라 땅의 생김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람처럼 생겼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대개 우리나라의 지형이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중간은 찰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백산을 머리로 하고 대령을 둥마루로 하며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로도는 두 발로 갠 것 같아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으로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것이 감여가들의 정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탐나의 이름 나오죠. 여러분, 이 탐나가 보통 이 제주도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의 형상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발로 갠 것 같아, 두 발로 이렇게 받치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대륙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방과설상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여기 이미지 터치해보면 사람이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대륙땅이 이 사람처럼 생겼냐? 예전에 이재현의 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익제집이라는 이재현의 문집이 있어요. 이건 이 KBS에서 공개한 그런 영상인데 여기에 대륙을 사람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탁군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흙은 매번 태양산맥과 닿으니 산동성어는 오른팔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태양산맥 알죠? 이게 타이안산맥이 됩니다. 그리고 산동성은 오른팔, 사람의 오른팔이다. 그리고 하북성은 목덜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여기 적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탁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탁군 지역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태양산맥이나 산동송, 하북성 이런 게 나오면 이 탁군이 있는 위치가 우리가 보통 요동 심양이라 하는 그쪽 지역이 아니고 이게 베이징 북경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하북성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베이징이 나오죠. 자, 여기 산동이 이것이 사람의 오른팔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 베이징 하북성 일대가 사람의 목이다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탁군이 이쪽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심양 이쪽이 아니고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중국 대륙이 사람처럼 생겼다. 그리고 가자미처럼 생겼다. 또 다르게는 호리병처럼 또 생겼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 제가 이렇게 묶음을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조선의 그 땅의 형상을 다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인데 여기에 동남쪽을 바라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앞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몽경당일사에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나도는 두 발로 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발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 대마도와 탐노가 이렇게 두 개에 받쳐진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탐나의 이제 위치가 두 발로 갠 것 같다 하니까 여기 두 발 제가 이렇게 그려 놨잖아요. 자, 여기 난징 일대라고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주도에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반도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갠 것 같다고 하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대마도가 됩니다. 이게 나란히 이렇게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재 그림이 좀 이렇게 삐뚤하게 이제 그려가지고 약간 위치가 좀 어긋나는데요. 즉, 갠 것 같아. 즉, 바라보는 그 위치에 대마도가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탐나와 제주도는 이게 되고 대마도는 이것이 된다. 우리가 구조라는 게 이게 대마도가 되는 거예요. 문경당 일사 제사편 자금 수술 을묘년 1855 찰종 6년 12월 14일-22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대개 우리나라는 지형이 북은 높고 남은 낮으며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는데 백선을 머리라 하고 대령을 등마루라 하면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나도는 두 발로 갠 것과 같아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것이 감려가들의 정론이다. 자, 우리나라는 백선을 머리에 두고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서북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본다고 한다. 이 한반도 땅이 사람의 형상인가? 여러분들은 이 한반도의 모양이 호랑이나 토끼라고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는가? 조선의 땅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한다.
난징에 있는 저우산이 왜 탐나이고 제주도인가? 저희가 시각적인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탐나 순력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1702년도 제주 목사 이영상이 화원 김단기를 쉽게 제작한 기록화집이라 이런 그림이 있죠.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림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말 그대로 탐나 순력도로 가니까 탐나 제주도 그렇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게 탐나 순력도가 됩니다. 탐나 순력도라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또 다양한 이미지가 보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터치해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게 조선 간복이 되겠습니다. 그 병사들인데 이게 말을 타고 행렬을 하고 있어요. 순력도이니까 뭐 행차를 해가지고 뭔가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계속 보면은 요 지도가 이렇게 한 장 보여요. 자, 여러분 요거 지도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자, 여기 이 한문이 이게 보이죠? 이게 이제 뭐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에 이제 그려놓은 이것이 현재 한반도 제주도인가? 요 모양을 보니까 이 제주도 같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요런 그림이 하나 보여요. 이게 탐락순력도라고 합니다. 자, 탐락순력도의 지도를 보고 있어요. 자, 현재 그 이미지가 좀 작으니까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이게 한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제가 단어에 이렇게 뜻을 붙여놨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탐나 순력도가 아니고 한나 상촉이라고 적혀있어요. 뭐 탐나를 뭐 수령해가지고 뭐 그린 지도이니까 뭐 탐나 순력도라고 이렇게 적어놓을 수도 있는데 실제는 지도에 한나 상촉이라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뜻을 좀 살펴보면은 한수한 이게 한수한이 나오죠. 이게 한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탐나가 한강에 있었나요? 보통 한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서울 땅에 있는 그 한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탐나가 한강에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한은 양자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잡을라 뭐 손으로 붙잡다 놨다 끌다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형상상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볼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상을 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하면 한나가 이게 한라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한반도 그 남쪽에 그 제주도라고 하는 그곳에 분화구가 이렇게 분출돼 가지고 그 폭발한 그 한라산이 아니고 자, 여기서는 양자강 즉 난징 일대에 있는 그 한라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도로 보면 저우산 섬에 있는 산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화구로 이 폭발한 그렇게 구덩이 파진 그런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저우산에 있는 특정 산을 의미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한라산의 형상을 그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 눈에 띄는 거 없나요? 자, 여기 위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이런 뭔가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뭐 지명도 있고 여기 섬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보면 한반도 남쪽에도 이제 섬이 많으니까 혹시 이제 그 섬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한반도 제주도를 보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섬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별로 이상한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예상되죠. 자, 이번에는 한라산 본토를 볼게요. 여기에 보면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이게 과연 뭘까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도 한번 봅시다.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뭔가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여기에 뭐 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한반도 이렇게 한라산을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땅이 있나요? 여기는 바닷가잖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와, 여기에 육지하고 붙은 그런 섬들을 이제 그려놨구나. 이제 그런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섬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요거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위쪽을 한번 봅시다. 위쪽에 보면 이제 지도를 180도 돌렸으니까, 여기는 바다가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 섬이 이렇게 몇 개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도로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제 육지로 이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위쪽은 망망대해 바다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다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섬이 많을까요? 그러면 요거는 앞전에 지도에 봤을 때 여기 섬이 이제 몇 개 있으니까 뭐 요걸 그래 놓은 게 아닌가 이제 예상되죠. 자, 그러면 뭐 이상할 거 없네. 자, 한반도 제주도 그려 놨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히 한번 또 뜯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면은 여기에 또 무언가가 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도 섬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또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또 섬이 또 그려져 있네요. 그 섬이 상당히 큰 게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여기에 지명을 보니까 산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여기 산동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자, 한번 봅시다. 한반도 이렇게 제주도 오른쪽 편에 보시면 여기 섬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 그런데 여기에 산동이란 건 없잖아. 여기 망망대해 아닌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섬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산동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지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약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보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왼쪽 편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딱 보면은, 자, 여기 일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좀 희미하지만 그래도 일본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럼 그걸로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왼쪽 편에 여기에 일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축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축소를 하니까 여기에 일본이라고 이렇게 보이네. 그럼 뭐 이상한 거 없잖아. 자,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앞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오른쪽 편에 망망대해에 산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전체적으로 지도를 비교해 보니까 별로 이상한 건 없는데 산동이라는 지명이 여기에 나와 버리니까 좀 이상하다 좀 느껴지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해가지고 자, 여기 이 섬을 한번, 자, 이게 이제 저우산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돌려볼게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산동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오른쪽 편 이쪽으로 가면은, 자,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 보면, 여기에 바로 산동이 나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산동은, 우리가 아는 산동은 이 아래쪽에 있죠. 이게 이제 산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기도 산동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상할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저우산의 오른쪽 편에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은 섬이 보이죠? 자, 여기 산동이라고 써진 부분이 이쪽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자, 섬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딘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되죠. 그리고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여기에 많은 또 섬이 보이죠. 자, 희미해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섬이 상당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구글어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저 우산 위쪽에 보시면 여기 상당히 많은 섬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도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와, 아래쪽에도 섬이 이렇게 많네. 여기도 하나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와, 제주도가 섬이 이렇게 많던가요? 아니죠? 제주도는 이렇게 섬이 많지 않죠? 자, 그러면 저 우산을 다시 들어보면, 우와, 여 밑에 섬이 이렇게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일본이 이쯤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은, 자, 여기 섬이 하나 보이죠? 바로 여기 일본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은 네덜란드 하이멜퍼기의 논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 일본이 나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번엔 코파일럿의 번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재민이하고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섬에서 남동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 일본의 섬 중 하나인 고토 섬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섬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바로 고토 섬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탐나술라의 제주도의 그 그림 이미지를 보니까 요게 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토 섬이 됩니다. 자,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리고 이미지 중간에 이렇게 산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산산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산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뭐 시커멓게 칠해져라 그러는데 요게 제일 높은 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은 요 산이 되겠죠. 이게 해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300, 400m 가까이 되는 요 부분을 그려놨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도를 양쪽으로 배치해 놨는데요. 자, 왼쪽 편에 요 톡 튀어나온 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하나의 섬으로 보이면서 성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요거에 되겠습니다. 요거 확대해 보면 여기 섬이 하나 이렇게 딱 나오죠. 요걸 그려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축사해 가지고 왼쪽 편에 한번 봅시다. 자, 이동하면 요 일본 나오죠. 자, 요 섬이 바로 일본 섬이 되겠습니다. 요거 아니면 요 위쪽에 이제 그려놓은 경우가 되겠죠. 여기 섬이 이제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방향적으로 보면 요쪽으로 가니까 요쪽 섬일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왼쪽 편에 또 섬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큰 섬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왼쪽 편에 여기도 섬이 하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아래쪽에도 이제 섬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 놓지는 않은 것 같네요. 뭐 요 섬이 모양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일본에서 된 섬이 이게 이거 섬이라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 섬은 요 섬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계속 이동을 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 작은 잔잔한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제 그려놨다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이 보이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보면 여기도 보면 섬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섬이 작은 섬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육지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을 그려놨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톡 튀어나왔잖아요. 바로 이걸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섬이 또 있잖아요. 바로 이 섬을 그려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왼쪽으로 가면 계속 섬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뭐 이 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끝이 나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끝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뭐 또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뭐 지명 확인은 안 되지만 바로 이것을 그려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도를 한번 축소를 해보면 바로 이 큰 섬을 그려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산동이라고 이렇게 지었네요. 산동. 그러면 요 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리고 계속 가면 또 위에 또 섬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도를 돌려놔가 그렇네요. 자, 요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섬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속 가면은 섬 바로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요거 있네. 두 개 있네. 하나, 둘, 요 있네요. 하나, 두 개. 그 다음 위에 또 섬이 하나 있죠. 그 다음 위에 또 가면 요 섬이 있잖아요. 자,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쪽에도. 그러면 이제 내륙이 이제 나타나죠. 자, 지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저우산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탐나를 이제 시각적으로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주도고 탐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785년도 일본 국립국외도서관 소장령 대천 강령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지도에 여기에 양자강 일대 확대해 보면, 자, 여기가 옛날에 고 양주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양자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 위쪽에 강도, 자, 고려가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받아 가지고 36년 동안 임시 대피한 그 수도가 강도 수도가 됩니다. 이것도 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강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충선왕이 그때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자꾸 구박받고 그래 가지고 임시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한 곳이 금산사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대강이라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 여기 섬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것일까요? 그 양자강하고 아래쪽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자, 지도로 보면 여기가 난징이죠. 그러면 현재 보시는 이 강남이 됩니다. 자, 이 강남이 제가 항상 순미정음 은혜보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등극은 황제에 계신 나라니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한다. 바로 그 강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태조 이성희께서 여기에 수도를 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난징에서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한 빈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제주가 탐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은 요 빈 공간이 나오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섬일 이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겠습니다. 이제 지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 위쪽에 여기에는 뭐 빈 공간이 있나요? 여기도 호수 큰 게 하나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어디 호수일까요? 아, 그러면 요 호수네요. 요 호수의 오른쪽 편이면은, 아, 요거네요. 그러면은. 자, 요게 탐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명이 다, 현재 다 바뀌었네요. 완전히 청나라시기 때문에 완전히 지명을 다 바꿔버린 것 같아요. 아예 우리 역사를 찾지를 못하도록. 자, 의의가 없습니다. 요게 탐나고 제주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미지를 보면은, 뭐, 제주라는 말이 나오고, 이 궁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방궁, 제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주 목사 이름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서로 17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73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섬의 규모가 남북 73리 29km가 나오고 동서 170리 약 68km가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의 지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여기 산동 나오죠. 양주 나오죠. 광주 나오죠. 자, 이게 다 대륙 지명이 되는 거예요. 자, 중국 대륙 지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섬의 내부 길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지명들은 해당 문서의 지리적 기준점이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구글어스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남북 73리 29km, 그 다음에 동서 68km 하면 되죠. 자, 이미지를 보면은 그려진 게 여기 아래쪽 섬에서 여기 위쪽 선까지를 그려놨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거리가 아닙니다. 이 아래쪽 섬에서부터 이쪽 위쪽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남북 73리 약 29km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꺼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죠. 남북, 자, 현재 28km가 나오니까 정확히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렇게 측정을 해가 29 이렇게 땡기면 되죠. 자, 29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남북 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서 170리 68k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섬이 좀 길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68km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57, 자, 68km 나오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섬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꺼야 돼요. 왜? 그려진 형태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9 km 정도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방향적으로는 뭐 68km 정도 되면은 이까지 이제 그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섬을 보면은 이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섬의 크기를 이제 어떻게 그렸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다. 자, 여러분 좀 이해 가시나요? 여기서 동서 남북 거리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은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주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또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이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위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갓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연세가 좀 들어 보입니다. 자, 이 무리 중에서 상당히 바로 이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미지가 좀 작아가지고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뭐라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만다린 오브 켈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다린이 바로 관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켈파트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지도 보면 제주도가 켈파트라고 서양 지도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의 간직을 한 맡은 관리이고 그 사람이 제주 목사가 되는데 이곳이 켈파트 제주도이며 그 앞전에 그 사진 보셨잖아요. 야도수가 왜 있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켈파트라는 거는 이건 제주도를 부르는 말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동이도에서의 한 무역선의 이름이 바로 켈파트인 거예요. 그 무역선의 이름에 켈파트를 달고 난등의 저우사 그 조선의 그 항구에 가가지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켈파트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켈파트라는 뜻이 제주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 뭐 여행이나 뭐 무역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박이나 항공 같은 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미국 선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을 이용하는 그 선박이나 비행기가 미국 선박 이렇게 이름을 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동인도 일사의 그 네덜란드 선박이 이름이 켈파트니까 그 이름을 달고 간 선박이 대륙 난징의 조선에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켈파트라 적은 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가 잘못 기술되고 이제 조작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켈파트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표기가 된 거죠. 이제 실제는 켈파트가 아니고 조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 목사가 관여했다고 하니까 바로 이게 제주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제주도의 다른 의미도 한번 또 확대해 볼게요. 뭐 조금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 자세히 나오죠. 낮에 열명까지도 그려져 있고, 자, 여기 제주 목사. 자, 그리고 이 건물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제주도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상투까지 하고, 그리고 한복 입은 데에 각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 조선 관료, 여기 꽁기털 딱 달고 있죠. 그런데 뭐 기사람은 뭐 막대기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좀 특이해요. 그리고 여기도 야두수가 그려져 있고 이 뒤쪽에도 그려져 있죠. 자, 바로 조우산이 되겠습니다. 조우산 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멜 일행이 네덜란드 동인도 선박에 그 지령을 받고 이렇게 대만, 이게 유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만을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대마도로 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마도는 여기에 있는 이 스스마 섬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규슈, 이 구주가 이게 대마도예요. 그럼 그때 이제 일본의 수도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도쿄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데지마라는 곳이 있어요. 네덜란드가 일본을 이제 개화시켜주면서 여기 데지마라는 그 수도권에 보면은 그 통역 가는 데가 있어요. 그 무역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덜란드 전용 그 무역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대만을 통과했는데 그때 태풍이 이렇게 불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태풍이 불면 이렇게 일본이나 이렇게 한반도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태풍이 강력하게 이제 몰아치다 보니까 이 하멜 표기의 선박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떼밀려 가지고 이쪽 난징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우산에 그 표류를 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 태풍의 영향 때문에 일본 여기 이제 가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정박을 했다.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하멜 표기에 보면은 여기에 난징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여기 제주도 이렇게 왔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믿고 있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제주도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쪽에 난징에 이렇게 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몰아치니까 이렇게 오다가 못 오고 이렇게 저우산 이쪽에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됐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태풍이 오기 전에 한번 그 대만은 다시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대만에 한국에 정박은 하지 않고 그 이 주변에서 이렇게 빈정거리다가 이제 그때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다시 배를 이제 기선을 돌려가지고 일본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태풍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일본은 못 가고 이렇게 난징에 이제 떠밀려가 이쪽으로 이렇게 저우산에 이렇게 정박을 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난징궁이 이것이 태조 위성객께서 처음 수도를 둔 것이고 조선의 수도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효정이 여기에 있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멜이 여기 저우산에 이렇게 정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제 효정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그때는 여기 내륙하고 연결됐으니까 뭐 바다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동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겠죠. 자, 이렇게 해가 효정을 난징에서 만나가지고 아련해가지고 여기서 호화 호식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효정이
아무래도 타국 사람이니까 막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하멜이 그때 효정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군부의 직책도 맡은 중요한 관료직도 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멜이 조선에서 힘들게 생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호식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조선에 난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이 이제 의젓게 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못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호식을 하다가 그 조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기고 이제 난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여기 못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억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통제를 이제 받는 경우가 되죠. 그전에는 뭐 자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관료직도 맡고 이제 호식을 했는데 갑자기 뭐 난이 발생하고 변이 생기니까 이쪽 같이 더 보니까 뭐 좀 답답했겠죠.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생각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제주도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멜표역에 이렇게 자꾸 연구해 보니까 여기 제주도의 풀이에는 좌표가 있죠. 뭐 30, 뭐 3, 또 뭐 22분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33이라는 이 좌표 때문에 도대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이 제주도 여기가 맞는데,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하멜이 여기 난징에 온 것으로 자꾸 나타나요. 그런데 이 좌표를 이렇게 수평으로 나란히 이렇게 꺼보면 이게 좀 안 맞죠? 하멜이 이제 표리해 있는 지점을 보면 제주도는 이쪽 위쪽이잖아요. 이게 이제 33 정도 되는 그 좌표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쯤에 이제 표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거리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놨디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하멜이 처음에 표류한 지점은 이쪽이 맞는데 나중에 도망한 자리가 이 제주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멜 표류기에 보면 그게 거꾸로 되어 있죠. 하멜 표류기의 그 표지 앞에 보면 오히려 그 내용 이야기가 먼저 여기 이쪽에 그 표류해가지고 정박했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멜이 이쪽에 이제 탈출해가, 제가 대마도가 이 구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스시마 섬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 이쪽에 나가사키에 정박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 이렇게 일본 수도에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멜이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다면 분명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빠져나가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이제 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래쪽에도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여기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와가 이렇게 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일본 수도는 여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일본에서 이렇게 표류를 하면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저는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멜 표류를 이제 편찬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멜이 조선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난징에서 이제 생활했다고 이제 그게 밝혀지면 이제 보상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본의 이제 수도에서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표류를 해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돌아갔을 때 내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한 1년 걸렸다. 그리고 하멜 표기를 편찬하는 과정이 한 1년 걸렸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표류해가지고 이제 타국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이제 자기네 이제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 1년 동안 체류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멜 표기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쪽에 일본에서 질문한 내용이 한 50가지 이상이
그 하멜 표기에 적혀 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50가지 정도의 질문 내용을 일본에서 뭐 보여줄 리도 없고, 만약에 보여줬다 하면 그걸 베꼈겠죠. 그런데 하멜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기에 제가 이 50가지 정도의 일본의 그 질문 내용을 도대체 하멜 표기에 적었을까? 일본이 질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도대체 하멜 표기에 이렇게 50가지 질문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없다. 그래가 그때 하멜 표기를 가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멜이 아무리 똑똑하고 기억이 좋아도 이렇게 50가지의 그 질문 내용을 적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멜 표기를 구상을 했다. 그런 의미죠. 뭐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적었는데 한 50가지 지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물론 뭐 질문한 내용도 있겠죠. 일본에서. 그것도 뭐 이렇게 기억하고 같이 써가지고 50가지 정도 만들었다고 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하멜이 이 한반도 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반도 소울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되느냐. 하멜이 이렇게 난징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여기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거다.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하멜 표류회가 조선에 머무른 지 14년 정도가 됐대요. 14년 정도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뀌고 남는 그런 시간이 흘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멜이 나중에서 이렇게 해가 제주도를 경유해가 이렇게 일본의 수도까지 가면서 여기 1년 동안 이제 머무면서 여기서도 또 물어봤겠죠. 뭐 이렇게 주변에 뭐 한반도 지명이나 문화 같은 것도 계속 탐구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새로 얼마든지 하멜이 한반도에 왔다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하멜이 동인도 회사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다면 하멜 표기를 편집한 사람들, 그 편집자들이 아마 역사를 조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멜이 이쪽에 있었는 걸로 그 기록을 하고 책을 편찬을 하면은 유럽에서는 중국이라는 이 땅이 여기에 문명이 다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의 그 통념의 사관에서 이제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그 책이 안 팔린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하멜 표기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이제 출판하려면 팔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멜이 이제 도망을 가는 이 제주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표류를 했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쪽 조선 한반도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만든 내용이 된다. 이제 그래 보는 거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의 인식에 여기 한반도 여기 조선이 뭐 지명이 없었다, 뭐 나라가 있었다, 그거 몰랐다 그런 거는 거짓말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네덜란드하고 여러 나라들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쪽에 한반도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인도 회사가 이 한반도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무역 틀라고 했는데 뭐 실패했다. 그런 말도 돌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 난징에서 무역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하멜이 동인도 회사에서 일본에 이렇게 무역 거래를 갔는데 그때 태풍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하멜 일행이 일본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서 대만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꺾겠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멜은 난징에 와야 된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아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효종이 있는 이 난징궁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호시 가다가 나중에 조선에 많은 정변간 난이 발생하니까 여기 못 있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되죠. 여기서 이제 억류를 하다 보니까 또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겠다. 그래가 선박을 이용해가 이렇게 제주도로 온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멜이 여기 제주도에 도망한 이야기를 하멜 표기에 서두에 집어해가지고 한반도에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서 이제 벌어진 일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멜은 일본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1년 정도 이제 표류하다가 여기서 하멜 표류를 만들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멜은 14년 동안 있었는 위치가 현재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난징 일대. 자, 그러면 그때 효종이 여기 있었다. 그런 설명이죠. 여기 난징궁에.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여러분한테 찍어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여기 하멜표기에 있는 이 사파가 바로 이게 난징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현재 영상 하나 보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올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 찍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현재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사파가 이제 지금 이해가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자료가 제가 한 4년 전에 올렸어요. 여기 보면은 2021년 4월 25일로 되어 있죠. 1910년도 그 항해도내 중학교과서 역사교과서 내용이죠. 여기 뭐 주원장이 주원수로 써져 있다.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주원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태조 이성계한테 죽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거기 나오는 주원수가 왜 주원장이냐 뭐 그러면서 뭐 저를 막 비난하던 예전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요. 그때 여기에 보면은 이 사파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해가 간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항구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서양배가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네덜란드 이제 무역사원들이 그 난징 일대의 항구에서 이렇게 무역을 했다고 설명하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온 사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이 글이 적혀 있는데 여기 코리아의 항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건물 요 보면은 그 하멜표기에 나오는 건물하고 똑같이 생겼죠. 자, 하멜표기에 나오는 이미지하고 현재 보시는 요 건물,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건물 형태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족히 튀어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건물 전체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건축 양식이 아니죠. 이런 건물은 중국 형태의 건물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남쪽 부분의 건축 양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치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하멜이 어디로 왔는지. 자, 이 사진은 1700년도 암스테르담에서 복원하고 있는 중국 대륙의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시나 인 코리아라고 딱 적혀 있죠,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은 시나 인 코리아라고 딱 적혀 있는데 왜 여기에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코리아라고 또 다른 또 표기로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옆에 좌측 우측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중국 대륙의 이 한 지역에 왜 코리아라는 지명을 밑에 적어 놨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못마땅하거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이 중국 대륙, 제가 연구해보는 이 위치로 생각해보면 이 지역이 텐진이 되겠습니다. 중국 대륙에 나오는 텐진 지역이 되겠는데요. 왜 이 텐진에 시나와 코리아의 항구다, 도시다,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 주셔야 되고.